인근의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 석탄재 때문에 1년 내내 창문 한 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제는 질병에 대한 걱정도 높지만 20년 넘게 변변한 대책이나 보상도 없어 속만 태울 뿐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확을 앞둔 배추 밑동마다 까만 먼지가 박혀 있습니다.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날아온 석탄재가 쌓인 겁니다. 호박이나 이런 걸 심기면 이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해마다. 분재 날르는데 이런 보호망이 없잖아요. 창틀이나 마당 곳곳에도 석탄재가 까맣게 내려앉았습니다. 20여 년 전 마을에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뒤부터 주민들은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일생생활이 다 어렵지 않아요. 창문을 못 열고 살으니까. 빨래도 밖에다 못 말리고 항상 안에서 말려야 되고. 기침과 가래 등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주민도 부쩍 늘었습니다. 100명 남짓한 주민 가운데 최근 들어 7명이 암으로 숨지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질병에 대한 공포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그 마음 안 들어가겠어? 왜 딴 데는 암 환자 없는데 이 동네만 이렇게 생겼냐? 수십 년 동안 쌓인 피해는 대부분이 60, 70대인 주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떠나겠다며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나설 정도입니다. 쾌적한 마을로 남은 여생을 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주를 원해서 작년 2009년도부터 탄원서를 내고. 하지만 발전소 측은 환경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법적 근거나 의무가 없다며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바닷가에 지어진 화력발전소 때문에 물고기가 다 죽고 있다며 어민들이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김창훈 기자입니다.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앞 바다에서 200여 척의 어선들이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보령과 서천, 태안 등 인근 지역에서 온 어민들입니다. 보령화력 연탄 수송 선박 앞에 모여든 어선들은 배를 정박해놓은 채 해상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화력발전소를 오가는 석탄 운반선 때문에 조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무 땅에다가 이거 박아놓고 너무 바다에다 박아놓고 그 단속을 발송한다고 그래? 문제의 발단은 2006년 3월 보령항 경계로부터 길이 18km, 너비 1000여 미터 규모의 수역이 발전소 법정 항로로 지정되면서부터입니다. 13만 톤급 석탄 운반선이 얕은 바다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흙탕물이 심하게 일어 사실상 조업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얘기하는 3년치 이런 것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어장을 뺏겼기 때문에 영구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측은 그러나 수산업법에 따라서 남은 허가기간만큼의 조업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제한 기간을 항로 지정 고시일 이후 어업 허가 잔여 기간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앞으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해상 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물리적 충돌과 전력 공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창훈입니다. 앞서서 한전 간부들이 뇌물을 받아 구속된 사건을 보도했는데 오늘 카메라 출동은 역시 한전의 문제점 한 가지 고발합니다. 환경 오염의 위험이 높은 화력발전소의 석탄 매립장 실태를 김장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영동 화력발전소. 부근 지역은 삼국시대의 고분군이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소나무들이 말라 죽었습니다. 다시 심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죽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 죽기 시작해요? 최근 만들고부터. 인근에 있는 발전소 해처리장은 타고 남은 석탄재를 바닷물에 적신 뒤 매립하는 곳입니다. 무려 10만 평 규모입니다. 매립장 두 가래의 물을 분석했습니다. 염소 농도가 매우 높아 주변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립장에서 흘러나온 침출수의 영향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쓰레기 매립장은 침출수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닥에 점토를 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발전소에서는 마른 석탄재를 바닥에 깔거나 개퍼리에 매립장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석탄재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 그때 당시 판단을 해서 이것이 거의 불추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밑에다 깔고 바닥이 뻘층이기 때문에 침출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지질 매체로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불투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불연속적으로 수평층이 아닌 상태로 투입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뻘이라고 해서 그 모든 지층이 전부 다 불투성층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애시당초 침출수가 새 나오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전 측은 침출수가 나오더라도 석탄재가 유해 물질이 아닌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이런 것을 안 해도 된다. 석탄재에 대한 유해 물질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비소 등 중금속 함유량이 일반 폐기물 허용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같이 석탄회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중금속은 특히 그 표면에 많이 녹아 있고 그 안에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50년, 70년 이런 기간을 계속적으로 일정 농도가 녹아 나오거든요. 매립장 주변의 토양이나 바다를 다른 물질보다 장기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라는 농작물이나 그거를 먹고 크는 그 가축들의 체내에서 다른 데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그 보론이나 몰리브데늄 그런 농도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매립되는 화력발전소 석탄재는 무려 200만 톤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당국조차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지중 폐기물로 왜 안 들어가죠? 유해물질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죠. 탄재를 분석한 건 있습니까? 저희가 진짜 방광 없는데요. 다른 연구기관에 뭐 이렇게 의뢰를 했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카메라 출동입니다. 중국에서 생긴 대기오염 물질 상당량이 우리나라에 내려앉는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동안 이걸 애써 부인해온 중국이 이 중국발 오염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김현석 기자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굴뚝으로 불립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중국 땅의 3분의 2 정도가 산성비 피해를 입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여기에다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는 해마다 10% 정도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량이 한국과 일본으로 날아오는 것으로 지난달 말 한중일 3국의 전문가 회의에서 확인됐습니다. 지난 98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날아와 한국에 내려앉은 황산화물은 9만 3천여 톤, 전체 침적 황산화물의 20%에 달합니다. 산성비가 됩니다. 이 산성비는 이제 생물에 큰 영향을 주는데 특히 잎의 이제 잎사귀를 이렇게 부식시킨다든지 해서 굉장히 광범한 범위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미국 동부까지 날아간다는 미국 하버드대의 발표도 있었지만 중국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번에 자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대기오염을 둘러싼 세 나라 간의 분쟁을 해결할 실마리가 잡힌 셈입니다.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 미치는 모든 생태계에 영향 미치는 것까지도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그 대기오염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전문가들은 내년부터 시행될 제2차 연구에선 연구할 대기 환경 오염 물질을 오존과 질소 산화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안의 김 양식장들이 이 김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놓고 인근 화력발전소와 어민들 사이에 논란이 큽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겨우내 바닷속에 잠겨 있었던 김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붙어있는 김이 거의 없고 그나마도 색깔이 누렇게 변한 채 곳곳이 썩어 있습니다. 김이 까매야 되는데 이렇게 노래가지고 썩어버렸지 않습니까? 이 완전 썩었습니다 지금 이건. 그래서 김으로서의 활용할 수가 없는. 김이 많이 붙어 나와도 상품성이 떨어져 배에서 털어내는 대로 바로 바다에 버립니다. 이곳 양식장은 지난해 12월부터 김 엽채가 누렇게 변하면서 생장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서천에 있는 양식장의 70%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면적이 무려 2천여 헥타르에 이릅니다. 피해액도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어민들은 인근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따뜻한 물 때문에 김 농사를 망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 환경단체가 사천만의 수질이 상급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사천 연안 오염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환경단체는 또 삼천포 화력발전소 석탄재 적치장 부근이 중금속으로 오염됐다는 지적에 따라
주변 해역의 수질과 중금속 오염 조사도 함께 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환경올림픽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동해안의 자연 호수인 석호는 오늘도 무관심 속에 훼손되고 있습니다. 권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바다와 맞닿은 곳에 드넓은 호수가 펼쳐집니다. 대표적 습지이자 바다와 육지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는 자연호수 석호입니다. 확인된 식물만 550종을 넘고 천연기념물 큰고니 등 겨울 철새를 포함해 100종에 가까운 새들이 서식합니다.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 공급처이자 쉼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태계 보고인 석호가 갈수록 훼손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천지로는 개발에 밀려 호수 흔적만 남았습니다. 강릉 풍호는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매립지로 사용돼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동해안 석호 18곳 가운데 각종 개발 등으로 이렇게 매립되거나 파헤쳐져 복원사업조차 힘든 곳이 무려 11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석호 7곳도 무분별한 개발로 호수 면적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재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석호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석호 주변이 전부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하는 문제에 제한을 받지 않을까 하는. 환경부는 뒤늦게 석호에 대한 정밀 생태조사에 나서 앞으로 한두 곳 정도를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권혜리입니다.